네, 안녕하세요. 비지크래키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주물 프레스 금형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물 프레스 금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틸 프레스와 다르게 주물 재질로 이용해 가지고 그런 이제 패턴 형상,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패턴 형상을 만들어서 프레스에 올려 가지고 이제 금형을 제작하는 금형을 이제 주물 프레스 금형이라고 하고, 스틸 프레스 금형 같은 경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저번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그런 주물 프레스 관련돼 가지고 다르게, 주물 프레스와 다르게 스틸 프레스도 금속 재질, 금형에 대한 금속 재질이 스틸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스틸 프레스라고 합니다. 흔히 그런 이제 그 재질에 따라서, 아니면은 이제 또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품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물 프레스로 갈 거냐 아니면 스틸 프레스로 갈 거냐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물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이런 형상 패턴도죠. 그러니까 패턴 형상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이제 금형 제작을 만드는 건데, 이 금형을 이렇게 이러한 형상으로 주물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그 아무래도 제품 사이즈가 이제 대형인 경우를 우리가 주물 프레스에서 형상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프레스 금형을 제작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프레스 설비에 올리려면은, 만약에 스틸 프레스 스틸로 다 이용한다고 하면은 무게가 상당히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를 줄이고자 이 주물 재질로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금형 제작을, 패턴도 지금 패턴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이용해서 주물 프레스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금형 사이즈도 그렇지만은, 금형 사이즈도 당연히 크겠죠, 일반 프레스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품목을 좀 나누냐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물 프레스에 하는 제품들을 보통 이제 A급 판넬, B급 판넬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A급 판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자동차의 이런 외판들, 그러니까 뭐 후드라든가 아니면 뭐 썬루프 뭐 이런 거, 트렁크 리드, 그러니까 외관에 보이는 이런 형상들, 자동차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안에 이제 덧대어 있는 이너라든가 뭐 팬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우터 판넬도 있고 이너 판넬도 있는데, 이 공통점이 다 뭐죠? 이 자동차의 이제 그런 외형 형상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의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제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금형에서 프레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형 그 프레스 톤수가, 우리가 이제 프레스 톤수는 아무래도 한정이 되어 있죠. 뭐 우리가 흔히 이제 1000톤, 뭐 1200톤, 1500톤, 뭐 2000톤, 2400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 형상을, 금형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걸 스틸로 올려버리면은 톤수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금형 톤수 자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주물 형상 패턴들을 이용해 가지고 금형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외에 우리가 이런 제품군들을 보통은 A급 판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좀 작은 판넬들, 자동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자동차가 아니고 뭐 중장비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자동차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보이는 거니까 자동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대형 제품들을 A급 판넬이라고 부르고, 그 외에 이제 조금 작은 제품군들, 예를 들면은 이런 형상,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도 내측에 이제 뭐 내측에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사이즈가 좀 큰 것들, 그런 것들을 B급 판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급 판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제품군이 큰 거, 그거보다 좀 작은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B급 판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B급 판넬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작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스틸 금형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아예 제품군 자체가 틀려버리기 때문에 스틸 금형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제품들,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 소형 제품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스틸 금형.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금형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금형들 뭐 45C가 됐던 11이 됐던 간에 이런 스틸 제품을 이용해서 이 금형을 다 만들어 보죠. 그러니까 플레이트류를. 근데 이런 제품들은 당연히 이제 소형 쪽이니까 제품군이 올라가서 프레스 설비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타발을 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대형들 제품군을 그냥 이런 스틸로 만들어 버린다면은 그 금형 자체에 대한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금형에다 올려가지고 제품군을 찍어야 되는데, 만약에 금형 자체를 스틸로 하다 보면은 당연히 금형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런 프레스 설비에 못 올라가겠죠. 지금 프레스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프레스에서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스틸이 아닌 이런 주물 거푸집을 이용해서 주물 패턴을 만든 다음에 이 패턴 금형을 이용해서 이런 안에 이제 형상이 있겠죠. 이런 형상은 당연히 이제 그냥 그 주물 재질이 아닌 다른 재질이겠죠. 당연히 SK11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성이 들어가는 재질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스틸이지만은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주물 재질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물론 이제 금형 무게도 가벼워지지만은 당연히 또 이제 스틸이 아닌 주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형 단가적인 면에서도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물 패턴과 우리가 이제 그 프레스 스틸 금형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뭐 금형에서 올려서 타발하는 거는 동일한 조건이고요. 그 이제 그 프레스 톤수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이제 톤수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1500톤, 뭐 1200톤, 뭐 아니면 2400톤 이런 이제 대형 금형 대형 금형이니까 대형 프레스에서 당연히 TO를 하고 이제 프레스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그러면은 이 제품군을 이제 설계를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비지 프로그램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가 좀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3차원 모델링 그러니까 이런 모델링을 그리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이제 비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스틸 금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물 금형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부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주물 금형이지만은 당연히 주물도 프로그레스가 있겠죠. 당연히 프로그레스가 있고 스틸 저번에 프로그레스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주물 금형도 똑같이 주물 그런 재질만 틀릴 뿐이지 프로그레스 금형이 똑같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물론 탠덤 금형도 있고 동일한 금형 방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외에 주물이냐 스틸이냐 이렇게 차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지 프로그램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상당히 이제 주물 금형 자체가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지금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제품군을 좀 만약에 트렁크 리드 그러니까 트렁크라는 거는 우리 자동차에 보면은 이제 뭐 이따가 프로토 도어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자동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트렁크 제품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트렁크 리드, 트렁크 이런 제품들이죠. 그러니까 트렁크 쪽에 들어가는 이런 제품군인데 자동차 자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품이 상당히 크죠. 그쵸?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만약에 설계를 한다면은 저번에 그 비지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제품군이 큰 걸 가지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펀치를 좀 볼까요? 그러면은 트렁크 제품인데 이런 제품들을 상당히 움직이려면은 비지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캐드캐 그러니까 3D 모델링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가벼워야지만 저번도 얘기했지만 설계자의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는 비지 프로그램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쵸? 지금 보신 것처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편하게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품군을 활용하면서 당연히 그릴 수가 있겠죠. 모델링을. 그렇기 때문에 비지의 큰 장점이고 여기에 또 간편하게 편집하는 부분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고 잠깐 좀 더 주물 금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비지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형 자체도 상당히 사이즈가 크지만 부품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품들이 많아진다는 경우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무거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건데 비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형 설계할 때 아무래도 그 설계자가 상당히 스트레스 안 받아가면서 설계를 한다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어쨌든 스틸 프레스 금형을 한번 보고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똑같은 배열로 갈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비지 프레스에서 설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이아웃을 잡겠죠. 당연히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틸 프레스 그러니까 공법 모델링하는 자체는 스틸 프레스나 아니면 비지 프레스 그러니까 주물 프레스나 둘 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금형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저번에 스틸 프레스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레이아웃을 먼저 잡고 펀치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형 쪽 주물 하형 쪽 스틸 그리고 상형 쪽 스틸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완성 단계까지 간 다음에 2D까지 가는 그런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밟았죠.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프로세스죠. 한마디로. 근데 주물 금형도 그냥 이게 단지 제품군만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스틸 프레스 군에서 이렇게 주물 프레스 제품군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금형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프로세스는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레이아웃을 잡고 지금처럼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뭐 스틸 제품들이 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스틸 지금 로어 같은 경우는 로어 스틸 좀 보여드리면은 로어 스틸 관련된 제품군들이 들어갈 거고 어퍼도 마찬가지겠죠. 어퍼 스틸 쪽으로 들어가겠죠. 지금처럼 어퍼 스틸, 로어 스틸이 다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어 뭐 패드부터 해서 뭐 리프터 그 다음에 로어 다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까지 홀더까지죠. 그러니까 홀더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군을
지금 로어 쪽을 그린 다음에 반대로 어퍼 쪽을 또 그리겠죠. 그러면 어퍼 쪽을 그리면서 당연히 표준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웨어 플레이트라든가 이런 표준 부품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전에는 당연히 이제 로어 홀더나 어퍼 홀드 그리면서 이런 패턴 홀드를 공법을 잡아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뭐 어쨌든 그 비지 프로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상당히 빠르게 반응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프레스 금형 설계를 하면서 상당히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느리게 움직이면은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설계자 자체가 조금 어렵게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이런 패턴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다음에 아까 제가 했듯이 만약에 3D 모델링 다 했다. 그 다음 뭐죠? 당연히 이제 2D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이제 2D를 해줘야지만 그런 이제 제품군을 이제 그런 아직 현장에서 이제 가공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2D 도면이 또 필요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주 가공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자체에서 가공하더라도 2D 도면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2D를 넘기는데 비지 프레스 금형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2D를 보면은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2D를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내려서 비지에서 2D 자체를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ISO 뷰를 이용해 가지고 제품 3D 모델링을 저번에 뭐 보여드린 거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D에는 이제 단품도죠, 그죠? 단품도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서 마찬가지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2D로 바로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도면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D 제품과, 그러니까 3D 제품과 부품과 도면과 그 다음에 2D 도면을 비지에서 하나로 다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D 내리는 거야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잠깐 뭐 지금은 아마 이 그 IS 뷰를 좀 보여드려도 이거는 제가 설정을 흰색하고 그러니까 색상을 이제 이 제품군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색상군이 안 나올 수 있는데요.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나온다 비지에서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ISO 매트릭 뷰로 해가지고 하나만 좀 셀프로 히든 라인 좀 안 보이게 해가지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곽선이 지금은 디폴트 값으로 잡혀서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잡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빨리 이제 제품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이렇게 그룹도에서 이렇게 그 그룹별로 지정해 놓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단품도를 그릴 때 만약에 다이만, 내가 다이 부분만, 요런 다이 부분만, 지금 같은 다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 다이 부분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이 부분이 체크된 거를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지 프로그램에서.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그 2D를 이렇게 변화하더라도 더 쉽게 내가 어떤 부품군을 빼는 거가 뺐기 때문에 또 중복이 될 수 있는데 뺄 필요가 없구나. 물론 이제 뭐 지금 보시면서 안 뺄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은 나오는 시간대를 보시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거는 당연히 제가 이제 이거는 설정 값을 이렇게 해서 한 건데, 그 설정 값을 무시하고 그 뭐 세팅 값 하는 걸 무시하고 현재 나오는 속도를 보시면은 상당히 빠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상당히 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2D를 내리더라도 상당히 버벅거리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D를 내리건 아니면 어떤 간에 비지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비지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3D 쪽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패턴도 예를 들어서 얘만 보겠습니다. 요것만 보면은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패턴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부품들은 조금씩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쉽게 좀 움직여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가스 스프링, 아마 네츠 가스 스프링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 부분 자체가, 여기 부분 자체가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스프링 같이 이제 제품 인근이 있죠. 아마 어퍼 쪽만 좀 보겠습니다. 어퍼 쪽을 좀 보면은 어퍼 쪽을 보면은 어퍼 쪽에 관련된 가스프링이 들어가고, 그쵸? 여기 여기 아니죠? 네츠부 여기죠, 여기 그치? 여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이 쪽을 좀, 다이가 아니고 스트리퍼, 스트리퍼 쪽을 지우고 리프터 쪽을 좀 비추면은 지금 이제 부품과 함께 여기 들어가는 이제 부품군이 있는데, 예를 들면서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얘를 좀 움직여야,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설계 도면 수정이 이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것도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쉽게 좀 바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BGA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모델링에 이제 무브 패스를 좀 할 건데, 무브 패스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내가 X축이 됐던
Y축이 됐던 간에 움직이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축간거리 X축이다. X축일 때 얼마만큼? 한 10mm만 할까요? 그러면은 10mm 가는데 그냥 얘 그 홀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패턴 그 제품만 가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부품까지 같이 연동돼서, 연계라고 해야 되나? 연동이 된다. 연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조금 더 움직여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얘 이 가스 스프링 별개죠. 그러니까 별개. 요 당연히 플레이트, 거기에 체결해야 되는 플레이트도 별개고, 그쵸?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움직인다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같이 움직이죠. 플레이트가.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홀도 같이 보면 승인하겠습니다. 16mm 움직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홀에, 그러니까 그 부품이 들어가는 홀과 그 다음에 이런 좌면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체결해야 되는 플레이트, 이런 것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빨리 움직여야지 대응이 빠르겠죠. 아무래도 현장에서도. 뭐 뒤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대응이 돼야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편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또 에러가 발생한다면은 아마 거기서 또 오는 설계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할 겁니다. 근데 그 비지 프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뭐 거의 뭐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계를 해오면서 그런 부분을 가장 뭐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비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클램프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클램프 자리를 내가 알고 보니 뭐 클램프가 조금 더 지금 형상 자체가, 예를 좀 지겠습니다. 예. 클램프 자리가 있는데 이 클램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요만큼 더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클램프 자리가, 그러면은 지금 여기 그 좌면, 그러니까 좌면이고 그 패턴 홀 부분에서 이게 좀 약간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요거 한번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좀 움직여야 되는데 이 부분을 움직인다면 또 아까 똑같이 무브 패스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 패턴 부분은 있겠죠. 어차피 저 홀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모르지만은 저거는 우선 저거는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는 제외시키고 여기는 이제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필요 없는 부위는 이렇게 제외를 시키면 된다. 필요 없는 부위 이렇게 제외시키면 되겠죠. 토글로 좀 바꾸고, 예, 리무브, 예, 아이고, 예, 그럼 면을 내가 필요 없는 이 홀 같은 경우는 좀 제외를 시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 봐야 뭐 의미가 없죠, 솔직히. 그러면은 제외를 시켰다는 전제 하에 지금 내가 딱 필요한 게 요 면이죠. 이 면을 한번 한 다음에 또 일일이 뭐 체크해서 한번 하는 방법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면을 X축으로 좀 더 움직였죠. 이쪽으로 하면 주물 패턴하고 걸리니까, 주물 패턴이고 패턴 그 주물자라고 걸리니까 측면에.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X축으로 갈 건데, 그러니까 X축으로 갈 건데 이쪽 방향으로 좀 가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와이어프레임 보시면은 여기에 걸리니까, 그래서 X축으로 이것도 움직인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얼마를 가도 한 30mm 갈까요? 예. 30mm 가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클램프 자리가 옮겨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언더 한번 해볼까요? 언더 하면은 원래 여기 있던 클램프 자리가 내가 쉽게 이만큼, 그러니까 편집을 어차피 모델링을 다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3D 모델링을 다 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가 클램프 자리가 됐던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 뭐 꼭 클램프 자리가 아니더라도 뭐 가스 스프링 위치가 됐던 뭐 여러 가지 뭐 웨어 플레이트 자리가 됐던 이런 좌면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어차피 줌을 그면 설계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면은 설계 이후에 어쨌든 이런 도면에 대한 편집 부분이 쉽게 이루어져야지만 빠르게 좀 설계를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조금 어렵고 뭐 더디고 아니면 힘들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도 걸리고 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비지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한편으로는 내가 뭐 원하는 부분도 똑같이 뭐 명령어를 이용해서 내가 패턴도, 그 다음에 뭐 내가 똑같이 올려도 되겠지만은 뭐 이 면과 이 면을 똑같이 맞추겠다. 그럴 때는 뭐 당연히 뭐 우리가 이게 BG 2023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잠깐 명령어 좀 찾겠습니다. 좀. 그래서 2023 리플 스페이스로 해가지고 이면은 뭐 이면에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뭐 무브어 페이스로 또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현재 뭐 그러한 명령어들을 자유자재로 좀 활용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설계하는데 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프로그레스 제품에 관련된 군인을 좀 보여드렸고, 텐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레이아웃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러한 형상의 제품군 레이아웃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로봇, 이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이제 레이아웃을 뽑는데 이 제품군에서 이제 그 설비가 있을 거죠, 그렇죠? 설비에 관련된 모델링도 진행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퍼가 아닌 레이아웃을 끄겠습니다. 그러면은 로어 쪽을 좀 볼까요? 좀 로어 쪽에 좀 보기가 드로우 금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물 금형 같은 경우도 드로우 금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림 공정이 있고, 뭐 플랜지 공정이 있고, 피어싱 공정이 있고, 뭐 이렇게 나눠지겠죠, 공정 자체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드로우 금형이고, 현재 드로우 금형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러한 제품군을 이용해서 현재 이 텐던 금형을 그렸고, BG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제품군을 이렇게 그리는데 얼마만큼 빨리 그려진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제품도 마찬가지지만은 BG의 그 장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품군에서 다 띄워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이아웃 설비를 다 띄워놓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지금 가볍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품군이 움직이면은 상당히 또 약간 버벅거리는 경우, 이 특히 이 티칭 로봇 이제 제품을 잡아줘서 이제 이동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티칭기 로봇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부품들이 상당히 또 이제 용량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부품이 있는데도 상당히 가볍게 또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BG에서 잠깐 제가 저번에 이제 그 댓글로 이제 어떤 분이 BG에서 간단하게나마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뭐 펀치가 됐던, 그러니까 로어 쪽을 좀 보면은 로어 쪽에서 이 펀치를 좀 볼까요? 그러니까 펀치 아세이를 보면 이 펀치를 그리는데 이런 부분군이야 뭐 이런 형상이야 당연히 뭐 쉽게 하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이런 전체를 자르는 면, 그러니까 한번 레이아웃을 좀 띄워보면은 이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나온 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프로파일, 얘가 프로파일이죠. 이 프로파일 형상을 이용해서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요즘은 이제 오토폼이라든가 뭐 스탬팩이 됐던 간에 해석 프로그램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잡아가지고 넘어오는 경우가 있죠. 이 자체에서 뭐 공법을 잡지는 않죠. 보통은 특히 이제 그 주물 프레스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이제 재질 자체가 뭐 980 이상이라든가 1120이라든가 상당히 이제 재질 자체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레이아웃 잡아가 넘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요거를 좀 옮겨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제가 요것도 명령어로 좀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요거는 움직이는 거는 당연히 이제 트랜스레이션으로 할 거고, 트랜스레이션을 이용해서 여기에 지금 세이빙 데이터, 잠깐만 이게 자동 저장을 설정해 가지고 지금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러면 제가 요거를 Y축으로, 지금 Y축이니까 Y축으로 한 300만, 그러니까 좀 띄워놓고 무브로 카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가야 되나? 더 가야 되네요. 한 1000mm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띄워졌죠? 1000mm. 여기는 X는 0이고 Y축은 1000mm. 자,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그냥 지금 레이아웃이 있지만은 이 펀치 영상만 위에 부분만 컷바디 하는 부분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이 어차피 그 블랭킹 홀더 제품군을 이제 드로우 금형 제품군을 갖고 왔죠. 그래서 사각 박스를 하나, 저 같은 경우는 체크를 좀 해놓고요. 사각 박스를 하나 그릴 것 같습니다. 그 사각 박스를 임의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 면 있죠? 이 면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사각 박스를 하나 그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사각 박스를 뭐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 정도, 그러면은 바깥면을 벗어나지 않았죠? 예, 이렇게 해서 밑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면을 그린 상태에서 지금 여기 아예 맞춰버릴까요? 이 면을 이 면에 맞춰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높이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면에서 얘를 빼야 되기 때문에 얘를 좀 더 올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모델링에 무브 페이스, 아까는 요 면 맞추는 거는 리프레스 페이스 위드 서페이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더 제가 늘리면은 무브 페이스 모델링의 의미로 좀 보여주면서 하겠습니다. 무브 페이스로 좀 늘리겠습니다. 의미로 뭐 사각 박스 이런 식으로 그렸다 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이가 이제 상당히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높이를 여기다 맞추기 위해서 모델링에 리플레스 페이스 위드 서페이스 해가지고 얘를 이 면에 맞추겠다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맞춰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면에서 얘를 이제 빼야 되기 때문에
이 사각 박스, 그러니까 이 드로우 금형의 서페이스 면을 이 사각 박스가 벗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좀 벗어났다 그러면 줄이면 되겠죠. 당연히 그거는 무브어 페이스로 줄이면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형상의 상태는 이 면을 더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링의 무브 페이스, 그러니까 모델링의 무브 페이스, 그래서 이 면을 올려서 임의로 그냥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덮어 씌워지게, 지금 보신 것처럼 얘만 좀 보면은, 자 이렇게 덮어 씌워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BG에서는 여기서 이 면에서 얘를 빼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 명령어가 오퍼레이션에 보시면은 캐비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 모델을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뺄 모델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의 대상물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뭘 위해서 빼겠다, 항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이 사각 박스에서 얘를 빼는데, KBT 옵셋 줄 거냐? 당연히 옵셋 안 주죠. 옵셋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물 금형은 뭐 아시겠지만 다 제로로 하죠. 데이터에서 다 뭐랄까 옵셋을 알아서 가공을 다 해서 데이터를 내기 때문에 제로로 뺍니다. 그래서 제로로 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원래 상용에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지금은 저희가 그리는 입장에서는 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다시 이것도 보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셀렉트 바이블 해가지고 이 선택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BG 모델링 뭐 그 전에 교육 동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방식으로 모델링을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자 여기서 봤을 때 레이아웃을 좀 없애고, 저게 레이아웃으로 갔었네요. 얘를 몇 번으로 갈까요? 요거를 잠깐만요. 요거 78번으로 빼겠습니다. 78번으로 가야지 레이아웃이니까 같이 꺼지다 보니까요. 얘를 78번으로 빼겠습니다. 78번. 요거 명령어, 요거 체인지, 요걸 이용해서 78번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78번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안 사라지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상태에서 형상 자체가 여기 딱 맞춰져 가지고 틀리죠. 그쵸? 얘는 저희가 사각박스 한 거고, 그럼 여기 잘라줘야 됐죠. 그러니까 이 펀치 플레이트니까 당연히 그 펀치 형상 쪽만 나눠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근데 펀치 프로파일이 지금 없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거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또 뭐 그러려면은 약간 또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여기 있는 그 프로파일 자체를 그러니까 이 프로파일 자체를 그대로 그냥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1000mm였죠 아까 우리가. 예, Y축 1000mm 한 거고, 전체 보기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레이아웃을 레이아웃을 끄면 저것도 같이 꺼지겠죠. 그냥 이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이블을 이용해서 프로파일과 요 사각 박스 두 개만. 예,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는 뒤로 숨겨지고 프로파일과 이 펀치 형상만 있는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럼 요거 기준으로 지금 자른 겁니다. 한마디로. 예, 이렇게. 그럼 요거 자르려면은 BG에서 뭐죠? 모델링의 모델링이 아니고 컷바디. 예. 오퍼레이션 컷바디죠. 예전 이전 버전에는 모델링의 명령어였던 명령어인데, 지금 2023으로 넘어가면서 오퍼레이션의 컷바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의 컷바디, 그러니까 명령어는 동일합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말을 좀 드리면, BG2022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BG2023 버전인데 약간 BG2023이 되면서 약간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모델링의 컷바디가 있었습니다. 명령어가. 근데 이게 이제 BG2023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약간 순서를 약간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퍼레이션 컷바디 보시면 어쨌든 자르는 기능은 둘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컷바디를 이용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그 사각 박스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프로파일 형상, 그러니까 라인이죠. 라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Z축을 자를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그러면은 그 형상대로 잘리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옵셋하면 되겠죠. 옵셋하면 또 이제 그 블랭킹 홀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근데 이제 그거는 제외하고 여기서 그냥 바깥은 지우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형상을 쉐이딩 해보면은, 자, 이 형상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보기 한번 하고, 자, 레이아웃 제가 끄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형상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거야 옵셋해서 또 잘라버리면 되는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게 아니죠, 솔직히. 근데 이제 우선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펀치를 먼저 만들어 나가냐가 중요한 거고, 이 상태에서 뭐 색깔만 그러면 똑같이 동일하게 한번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색깔 바꾸는 거는 처음 체인지 요거 있거든요. 요거 형상 이용해서 얼굴 모양 페이스, 그래서 여기도 전체 이 형상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파란색
파란색을 선택하면은 지금처럼 우리가 색상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전체 모델링 색상이 아닌 이 면에 대한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각 박스 그려서 캐비티 한 다음에 그냥 라인으로 자른 거. 요게 나머지고, 이 나머지 명령어들도 다 아까 그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비즈에서 이제 모델링 하는 거 잠깐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즈에서 이런 식으로 전혀 거리감 없이 문제점 없이,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모델링이 그린다는 거고, 당연히 3D 모델링을 마치면 어떻게 가죠? 또 2D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플롯뷰를 이용해서 우리가 2D 창으로 가면은 2D가 이렇게 모델링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2D를 이렇게 다 표현을 했죠. 단품도까지 표현해 가지고 이렇게 그렸는데, 마찬가지로 비즈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예를 들면은 요거는 좀 끌까요? 레이아웃을 아마 제가 켜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레이아웃을 좀 끄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2D를 좀 보면은, 예. 레이아웃을 끄니까 지금 아까 보였던 도면들이 안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2D 표현을 한 거고, 요걸 기준으로 가지고 이제 2D 도면화를 하면은 비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3D 모델링을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그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2D화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굳이 또 오토캐드까지 안 가고, 오히려 스금형보다는 주물금형 자체가 그 NC 데이터화도 잘 되어 있고 3D 모델링화가 잘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3D 도입에 관련된 게 더 받아들이기 쉬운 업체들이 오히려 BG에서 이렇게 원하면은 금방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또 오히려, 그러니까 원래는 실질적으로 이런 도면들이 원래는 일일이 다 2D화를, 옛날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이 펀치 도면이 됐던 간에 이런 어퍼 홀드라든가 로어 홀드 쪽, 블랭크 홀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는 다 2D로 그렸었겠죠. 당연히 이거를 일일이 다 외곽 사이즈 해가지고 다 2D로 그렸을 텐데, 지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 3D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물금형, 오히려 스틸금형 쪽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을 때는 주물금형 쪽보다는, 그러니까 주물금형이 훨씬 더 3D 데이터가 잘 됐습니다. 왜냐면 제품군도 어렵고 또 3D 모델링을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형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스틸금형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D가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도면이 그다음 반대로 심플해집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굳이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2D화를 다 뭐 치수로, 그러니까 단품들을 예를 들어서 보면 단품들이 이렇게 치수가 매겨져 있잖아요. 매겨져 있는데 이 치수 매겨져 있는 것들을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필요가 없이 오히려 이렇게 패턴도와 뭐 사이즈만 표현해 주면은 나머지 모델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NC 가공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제품 형상을 만들고 금형을 제작해서 만들겠죠. 그러한 식으로 이제 3D가 잘 됐으면 오히려 2D가 더 간소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D를 하더라도 좀 간소화하면서 이렇게 심플하게 조금 더 이렇게 도면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왕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3D 금형을 그린 상태에서 굳이 또 2D를 어떻게든 넘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BG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지는 게 가장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래야 뭐 실수도 없고 더 이상 뭐 문제점도 없는 거겠죠. 지금 뭐 BG 프로그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뭐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볍죠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메리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마 뭐 다른 프로그램하고 좀 비교하기 그렇지만은, 아마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정도 걸리면은 아마 좀 약간 뭐랄까 걸리는 느낌을 돌면서 아마 이게 회전이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즈는 상당히 컴퓨터 사양도 크게 안 타면서 상당히 가볍게 돌아간다는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도어 아우터라든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도어 아우터 금형도 이런 식으로 블랭킹 홀더 해서 하는 그런 모델링들도 상당히 대형 금형이잖아요. 그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어 자동차 문짝인데 작진 않죠? 그 다음에 뭐 이 같은 경우도 후드인가? 예, 트렁크 리드 아까 보여줬죠? 트렁크 리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대형 금형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쉽게 가볍게 또 움직이는 것도 보이시고, 이것도 2D를 지금 이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2D 도면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이거는 오토캐드로 넘겨가지고 그린 도면인데, 오토캐드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오토캐드를 좀 보여드리면은, 예, 도어 아우터 한번 볼까요? 도어 아우터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리드는 아마 딴 데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있는 것만 뭐 하겠습니다. 도어아웃터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네, 지금 뭐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도어 아우터 금형을 하던 아까 도어 아우터 금형 있었죠? 이 도어 아우터 금형도 마찬가지로 심플하게 이렇게 그리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도어 아우터 금형도 그리지만은 제품문 2D 도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 도어 아우터 모델링이 아까 그렇죠? 이 제품군이죠. 이 제품군에 대해서도 모델링을 하더라도 여기 얘도 한번 플로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플로프를 보면은 그러니까 2D 그러니까 비즈에서 2D를 볼 수 있는 창이 플로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프를 보면은 지금처럼 현재 2D만 불러놓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서 오토캐드에서 2D화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할 거냐. 보통 일반적인 거는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도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왕이면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모든 걸 끝내는 게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 제품군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3D는 3D대로 여기 당연히 있는 거고 3D대로 이렇게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D는 2D대로 당연히 이렇게 있는 거죠. 필요한 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2D는 2D대로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있는 거고 해서 같이 이렇게 연동이 돼 가지고 또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을 또 쉽게 한 번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3D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보면 3D도 모델링 하지만은 그 모델링 걸 한 걸 가지고 그대로 2D 도면에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같이 마무리 짓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뭐 오토캐드로 당연히 가더라도 아까 그 제가 오토캐드에서 갖고 온 것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라인 자체도 전혀 거리감 없이 문제 없이 잘 넘어온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요거 했죠. 예. 자, 이런 식으로 비지에서는 오토캐드가 됐던 아니면 뭐 비지 자체에서 3D를 그리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가장 베스트하게 잘 표현하고 있고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제품군에도 가볍게 움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 없이 모델링을 구현하는데 아마 그 나중에 설계를 하실 때 이 비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신다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설계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게 그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아마 그 다음에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주물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마무리 짓고요. 이렇게 주물 프레스 금형 같은 경우가 스틸 프레스와 다르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주물 프레스만의 또 이런 방법 패턴대로 이렇게 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